자, 강의를 다시 이어서 할게요. 어, 이떠까지 했죠? 그럼 에스테르. 뭐, 에스테르도 비슷합니다. 요게 에스테르 결합이죠? 요거와 지금 비교해야 되죠? 자, 여기에 온도가 얼마나 돼요? 395도. 이 정도 온도면 이 에스테르 결합이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진다는 것은, 그쵸? 깨진다는 것은 이 고분자 사슬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자, 끊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자, 낮은 온도로도 이 결정들이 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도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두 개 있어서 이렇게 또 꺾여가지고 크게 이렇게 이 크게 이렇게 부피를 차지해서 결정이 조금 낮은 온도에서도 음? 온도에서도 이게 녹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알 수 있고, 자, 요거와 요거 차이, 에스테르와 카본의 차이는 뭔 차이냐? 자, 왜 이 카본이 들어갔을 때는 좀 높고 왜 하여튼 낮냐? 자, 좀 얘기해 볼까요? 이거 아마 유기화에서 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배웠겠죠? 봐봐요. 다시 할게요. 다시. CH2, CH2, O, CH2, CH2, O. 자, 뭐죠? 자, 카보닐. 자, 카보닐 배웠죠? 카보닐. 카보닐의 정기적인 그 배치가 어떻게 돼요? 응? 봐요. 자, 여기 O에 있는 O는 자, 산소죠? 산소는 C보다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되죠. 봐봐요. 자, 이거 지울게. 다른 쪽에도 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죠. 자, 여기까지 말했는데 좀 왜 이게 높은지 약간 짐작이 가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렇죠? 왜냐? 카보닐은 C와 O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결합의 전자들이 산소 쪽으로 쏠려가지고 산소 쪽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도 이 사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정전기 인력 때문에 이 두 고분자 사슬을 딱 이렇게 둘이 이렇게 고분자 사슬 간에 인력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이 올려야만, 그쵸? 야만 얘네들이 녹을 수가 있다. 녹는다는 건 그런 얘기잖아요. 이 한쪽 고분자 사슬이 다른 하번 쪽 고분자 사슬에게 좀 배제될 때, 좀 떨어질 때 녹는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꽉 붙잡고 있어. 그 힘이 붙잡고 있는데 온도를 더 가해. 그러면 얘네들이 그 각각 고분자 사슬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게 녹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뭐 다들 우리 학생들 다 똑똑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면 이 고분자 공학을 공부하면서 꼭 유기화학 책 옆에다 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부분만의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런 거, 이 유기화학 지식 없이 이 고분자 화학 공부를 못 해요. 그리고 못하는 게 또 어려워, 많이.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어떤 고분자가 이렇게 일단 어떤 목적으로 위해 고분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목적 고분자가 어떤 특성을 좀 바꿔야 돼요. 이 고분자 사슬 특성을. 그렇죠? 바꾸려면
이 고분자 자체의 주사슬에 어떤 거를 치환하거나 붙이거나 해서 이 최종 목적의 고분자의 특성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고분자를 어떤 특성으로 만들 때는 뭘 붙여야 되구나, 뭘 또 넣어야 되구나, 그런 거를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알겠죠? 응? 이런 게 많이 어려워요. 직접 실험을 하고 그런 특징을 몸소 이렇게 일단 습득을 해야 이게 좀 많이 느껴지는 건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강의로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나도 뭐 이런 것들 더 이상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떤 이렇게 뭐 주사슬에 F기, 뭐 플로론기를 달아가지고 뭘 또 해보고 뭐 다양한 아로매틱 윙 같은 것도 달아가지고 또 고분자 특성도 바꿔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재밌어요. 왜냐? 어떤 새로운 고분자를 만들면서 내가 어떤 프로퍼티를 좀 특징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그게 참 재밌거든요. 이 합성을 하는 거는 많이 힘들지만 그죠? 그래서 뭐 아직 뭐 같이 할 아직 내가 좀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런데 네, 뭐 이런 것들 재밌습니다. 공부하면. 근데 처음에 이런 기초 이런 분야들을 공부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죠? 그럼 얘기가 됐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소결합인데 자, 융점이 상승하는데 폴리아마이드의 경우 수소결합의 수가 증가할수록 융점이 증가한다. 아마이드가 이거잖아요. 응? CH2, CH2, COO, 이게 또 다른 부분에 또 COONH 해가지고 이렇게 수소결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좀 잘 그려줄게요. 자, CH2, CH2, COONH 이렇게 되죠. 다른 쪽에는 CH2, CH2, COONH 여기 수소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또 다른 쪽에도 CH2, CH2, COONH 또 이런 수소결합이 있기 때문에 고분자 사슬 간의 인터랙션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얘네들을 떼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TM 변화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수소결합, 수소결합, 용점 상승, 그 다음에 폴리아마이드의 경우 수소결합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게 많으면 맞을수록 그만큼 그 고분자 간의 힘이 세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기의 영향. 여기 보자요. 또 치환기 보면 메틸기가 규칙적으로 치환됐을 경우 유연성이 증가하나 TM이 저하된다. 그죠? 자, 쭉 메틸기가 이렇게 쭉 붙었어요. 이렇게 쭉 연결됐어요. 그러면 이 단일 결합은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회전을. 그런 거죠. 근데 유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TM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큰 치환기 또는 그러니까 이 X의 큰 치환기 또는 자, 페넬기를 치환되었을 경우에 자, 이 CC 결합의 회전을 방해함으로 유연성이 감소해서 TM이 증가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자, 좀 많이 조금 여기 안에서도 이 PPT장에서 공부할 게 좀 많네요. 알겠죠? 음? 또, 여기 보면 이 페넬기, 잠깐만요. 이 페넬기가, 아이고, 이 페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연성을 감소시켜서 TM이 감소되는 것도 있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 벤젠, 즉 페닐기 간에 페닐기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 벤젠을 그려보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죠.
그렇죠? 여기에 POP탈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POP탈이 서 있어요. 다 배웠죠? POP탈 서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또 이렇게 또 벤진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POP탈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는 전자가 하나씩 있겠지. 그래서 이 전자들은 순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순간 델타 플러스 해가지고 요 간에 그 POP탈 간에 오버랩이 생겨. 오버랩이 생겨서 이 벤젠과 벤젠 사이에 인터랙션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걸 떼어내야 이게 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M도 증가해요. 근데 이 치환기라서 이렇게 이 꼬불꼬불 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벤젠과 벤젠 사이에 이렇게 오버랩되는 POP도 오버랩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자, 이쪽이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고분자를 치환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특성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습니다. 자, 그럼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의 전이 현상, 전이 된다. 전이. 그러니까 뭔가 상태가 변하는 거겠죠? 상태. 그렇죠? 상태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고분자가 어떤 트랜지션 피나미넌 정도 얘기하면 되겠다. 피나미넌, 그죠? 피나미넌, 뭔가 A인가 이게 뭘 건데. 봅시다. 자, 고분자 물질은 자, 분자량이 높아서 자, 기체 상태로 되지 못해. 당연하죠. 그렇죠. 막 분자량이 엄청 높잖아요. 이거를 기체 상태로 만들 수가 없어. 이걸 기체 상태로 만들려면 이 하나하나 사이에 끊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타버리겠지? 그렇죠? 그리고 결정성 고분자는 온도가 올라가면 결정이 용용된다. 그렇죠? 이 결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정성 고분자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결정이 흐물어지면서 이렇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결정성 고분자는 온도를 끝까지 가하면 얘네들이 타버려 그냥. 타버리는데 얘는 결정성 고분자는 온도를 높이면 이 규칙적인 결정성을 무너뜨리는데 온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융이 된다. 멜팅 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네. 비결정성 고분자는 낮은 온도에서 비정질의 유리 상태,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고무와 같은 점성의 액체로 변한다. 유리전이, 즉 글래스 트랜지션을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낮은 온도에서는 어떤 우리 유리 상태, 비정질 유리 상태고 온도가 올라가면 고무와 같은 찐득찐득한 액체로 변한다. 그 찐득찐득한 액체를 거기에서 온도를 더 높이면 타버리겠지? 그러니까 비결정성 고분자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TG라고 했죠. 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유리전이 온도. Glass Temperatur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그죠? 유리전 온도. 자, 보자. 전이 온도 부분에서 고분자의 성질 변화. 뒤에서 변을 구할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 비결정성 고분자가 어떤 온도 부분에서 상태로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그 전이 온도 부분에서 고분자 성질 변화, 즉 연력학적, 기계적, 물리적, 전기적 성질이 변한다. 그죠? 이러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TG, Glass Transition, Melting Temperature 등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TGTM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피 변화를 측정을 해서 얼마나 이런 고분자 성질 TG나 TM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동적 탄성률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이거 뒤에서 배우겠지? 동적 탄성률 다이나믹 모듈러스 측정법에서도 이런 전이 현상에 대해서 TGTM에 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열 분석법 저번에 배웠죠? 열 분석법으로 인해서도 뭐 TGTM 측정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봅시다.
자, 이제 비체적. 이 비체적이라는 게 그게 이제 뭐 체적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피를 뭐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체적 측정을 해서 다 딜라토 메터라고 뭐 지금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게 고체 상태에서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 부피 증가율과 액체 상태에서의 부피 증가율이 다름을 이용하는 거다. 자, 뭐냐? 밑에 보면 가지가 달린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에 대한 부피 팽창 실험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는 부피가 완만하지만 이렇게 글래시 글래시란 게 뭐냐 이렇게 그 약간 좀 고분자 사슬이 흐물흐물해지는 상태를 글래시 상태라고 하거든요. 글래시 상태에서는 부피 변화가 이렇게 다 가팔라져요. 그래서 이때를 TG라고 해요. 부피 변화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왜냐? 고체 상태일 때는 자 이렇게 자 결정이라고 하면 빽빽하겠죠. 빽빽하겠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얘기를 해봐요. 왜냐면 이거를 온도를 가해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흐물흐물해진다는 게 뭐예요? 주제들 간의 공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체 상태인데 비체적, 즉 부피가 작은데 이렇게 온도를 좀 더 올리면 고온자 사슬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 이후로 온도는 팍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 여기에서의 접선 이렇게 만나는 점을 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라고 한다. 비체적이란 말은 아까 알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는 부피에 늘어난 그죠? 얼마큼 늘어났냐? 뭐 그죠? 그렇게 해서 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적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뭐 0.83, 0.84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잠깐만. 맞죠? 어, 그죠? 기준의 이 고체 상태에서 얼마큼 부피가 늘어났냐? 근데 반대인가? 0.84면 반대 같은데? 이거다. 그죠? 이 고체면 이게 부피. 그죠? 이게 고체. 이게 이제 액체 형태겠죠? 온도를 올리는. 그죠? 그래야 이게 맞죠? 그냥 비율이 하는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액체분의 고체인데 이게 V 요 V2 V1 자, 뭐 이제 됐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아이고 미안해요. 좀 이해 좀 가나요? 음? 좀 이런 개념을 모르려나? 고체일 때는 고체일 때는 맞아.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부피가 증가하는 거. 이 개념 알죠? 기체일 때는 더 증가하고 고체일 때는 이렇게 빽빽하기 때문에 부피가 그죠? 부피가 좀 작고 액체일 때는 좀 더 분자 사이 간에 좀 넓어지니까 그만큼 부피가 커지고 그 다음에 기체는 자 이렇게 더 커지고 그죠?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알겠죠? 자, 이 개념 아실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질이고 자 물은 다르죠. 물은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부피가 감소하죠. 왜? 왜? 왜 그럴까요? 왜?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볼래요? 저번에 한번 일반화학 시간에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래요? 2분 정도, 한 3분? 3분 정도 시간 줄게요. 알겠죠? 잘 좀 생각해 봤나요? 자, 예전에 한 일반화학 1학기 때 강의 제 거 내가 그 중고에서 좀 보면 나왔을 텐데, 물은 얼음이 얼었을 경우에 자, 뭘 한다고 했어요? 수소결합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물인 수소결합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되잖아요. 한쪽으로는 또 HOH 그 다음에 또 O 맞나? O 뭐 또 한쪽은 또 H 맞나? O O H 그래서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게 좀 마음이 좀 급해서 그래.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수소결합을 해요. 그래서 육각 형태의 또 수격을 이렇게 하거든요. 수격을 이렇게 해서 이 공간 사이가 공간이 남아요. 이렇게 얼음을 얼게 되면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 갈 때 그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 강물 있죠, 강물 보면 위에서부터 얼죠. 밑에는 얼지 않고 왜 그러냐? 이게 바깥에서 온도가 추워지면 자, 이 공간이 자 많다는 게 뭐예요? 밀도가 고체 밀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은 게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 수도 있는데 물만 그래요. 물만 이렇게 예외예요, 예외. 아마 이런 성질 때문에 자, 우리 몸도 물 때문에 유지될 수가 있는 거고 강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기한 현상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고분자 화학이랑도 그렇게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 이런 케미컬적인 이런 원리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야 고분자 공학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좀 된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잠깐 끊고 할게요.